김문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면 네. 이준석 후보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도 물론 지지율이 약간 소폭 상승하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서 양강 구도가 되는 걸로 판세가 굳어진다고 보면 네. 이준석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버텨서 네. 만약에 보수 정당이 패배를 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아주 젊기 때문에 네. 정치를 굉장히 뭐 장기간 해야 될 분인데 지금 여기에 갇혀서 배신자가 돼버리면 저분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판을 두드려서 판세를 볼 것이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단일화 장막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어차피 합칠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네. 이준석 후보를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자꾸 기자회견하고 단일화 거부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단일화의 셈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율로 볼 때는 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안 변해요. 그럼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여러 많은 중도 유권자들 이 사람이 그 무슨 이 기계적인 단일화 때문에 김문수한테 하네? 너는 아니야. 너는 보수, 진정한 보수.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데 보수를 참치하는데 너 거기를 갔어? 명분도 없이? 그러면서 볼 때 단순하게 이 지지율 수치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실리, 명분, 가치, 규범을 많이 따질 거예요. 네. 따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고 따질 텐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 여전히 이제 뭐 극우 이런 부정선거 영화 대통령 관람한 거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저께.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투표지엔 내 이름 단일화 거부 완주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얘기 명확하게 단일화 안 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최경철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네. 저런 장면이 데자뷰가 많이 됩니다. 불과 뭐 3년 전에 2022년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께서 결국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런 기자회견도 하고 뭐 심심하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완주합니다. 뭐 그 단일화가 무슨 말입니까? 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기자들 만나도 단일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판세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단일화라는 게 후보들의 합리적 선택이죠. 그럼 가게 가서 싼 가격에 제품 좋은 걸 사듯이 이 판세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게 신념이나 가치로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단일화가 모두 그런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우리 똑똑하신 이준석 후보께서도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면 네. 이준석 후보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도 물론 지지율이 약간 소폭 상승하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서 양강 구도가 되는 걸로 판세가 굳어진다고 보면 네. 이준석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버텨서 네. 만약에 보수 정당이 패배를 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아주 젊기 때문에 네. 정치를 굉장히 뭐 장기간 해야 될 분인데 지금 여기에 갇혀서 배신자가 돼버리면 저분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판을 두드려서 판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것을 보고 이준석 후보가 결단할 겁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단일화 장막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어차피 합칠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네. 이준석 후보를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자꾸 기자회견하고 단일화 거부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단일화의 셈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함수 네.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 함수가 결합돼서
계산을 했을 때 최적의 답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아마 마지노선은 이번 주 뭐 토요일 1차 마지노선이고 네. 인쇄용지가 하는 그리고 사전 투표 되기 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때까지 계속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하죠. 지금 상당히 좀 분열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계속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경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와 비등비등하게도 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도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표가 본인 때문에 뭐 갈려서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안 됐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여부도 또 변수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율의 함수, 이준석 지지율의 함수를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일 교수님,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압박이 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물론이죠. 압박이 되죠.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이제 계속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네.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만약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제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압박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생각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면 향후 정치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탄핵에 대한 거, 계엄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만 아주 그 어물쩍하게 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탄핵도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 지지율 때문에 단일화를 가면 명분도 없이 간다. 명분이 있게 가면야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김문수 후보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인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충격을 주는 이제 선언을 한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게다가 지지율도 오른다.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실리나 명분이 생기니까 단일화에 응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지율로 볼 때 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안 변해요. 그럼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여러 많은 중도 유권자들 이 사람이 그 무슨 이 기계적인 단일화 때문에 김문수한테 가네? 너는 아니야. 너는 보수, 진정한 보수.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데 보수를 참치하는데 너 거기를 갔어? 명분도 없이? 그러면서 볼 때 단순하게 이 지지율 수치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실리, 명분, 가치, 규범을 많이 따질 거예요. 네. 따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고 따질 텐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 여전히 이제 뭐 극우 이런 부정선거 영화 대통령 관람한 거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저께.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대신 김문수 후보의 태도 전환, 태세 전환이 전제되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단순하게 지지율 수치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왜? 대선 이후에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정치까지 생각을 하면 어쨌거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좀 더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지금 어제 했었던 기자회견 잘 들어보면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 투표용지에 제 이름 이준석으로 4번 개혁신당으로 해서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가한 행위가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동훈 공보단장이 한 바로 그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일화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인데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라는 식의 말을 한다. 전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모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휴대폰 이 수신도 아예 차단을 해놨다라고 하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준석 단일화 요청 차단을 위해서 휴대폰 수신도 끊었다. 어떤 국민의힘 인사와도 단일화 논의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논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화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고 있죠. 이 단일화 프레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벗어나야지 자신의 몸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면 이 몸값 낮은 상태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준석 후보하고 친한 분들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통화하십니까? 단일화 얘기 해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화 못해. 지금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힘든 상황인데 네. 친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 전화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만큼 지금 이준석 후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단일화 거부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단일화를 하더라도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께서는 지금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단일화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몸값을 키운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 이 아까 이동훈 공보단장의 얘기, 뭐 당권 줄 테니 당권은 먹고 대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라는 이런 얘기에 민주당이 반응을 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후보자 매수로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후보자 매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후보 자리만 양보받을 수 있다면 총리도 당권도 다 주자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오늘 당 대표직을 미기로 이준석 후보와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지금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을 한 게 후보자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해 유도죄로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예. 네. 드디어 이제 여쭤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매수와 이해 유도죄인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단일화 얘기하면서 내가 뭐 해줄게 어떻게 합시다라는 논의들이 그동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혐의로 성립이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일단 들어요. 사실 이 후보자를 매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사퇴를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뭐 금전상의 이익 아니면 뭔가 이제 그 공사의 직을 제공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그 동안에는 이게 명확하게 이제 어떤 이 거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증명 같은 증거가 이제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리를 이제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수락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한 것이지 내가 네. 후보자의 사퇴를 대가로 해서 이제 지급을 했다, 제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네. 문제가 되기는 좀 어렵고 실제 이제 후보자 매수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는 사례들을 보면 금전상의 이익이 좀 제공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뭔가 이제 당권을 주겠다라는 제안 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김문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으로 나와야 되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은 전혀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다. 당 내에서 알아서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 그냥 협상의 기술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만 갖고는 지금 당장에 뭐 이제 후보자 매수로 이제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수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련자들을 좀 불러서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후보자 매수 이해 유도죄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되고 했었던 부분은 금전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증거로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죄로 판단이 됐는데 그 외에 뭐 구두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걸 증거로 따질 수가 없어서 실제 유죄까지 나온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에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고발까지 하면서 지금 나섰는데 이 얘기는 최 교수님, 민주당은 혹여나 단일화 할까봐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하죠. 단일화를 한다고 꼭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단일화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전부 김문수 후보한테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단일화라는 게 어쨌든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 단일화 대상이 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게 산술적으로라도 상대방 앞서 나가는 후보의 지지율을 능가하거나 비슷하거나 박빙이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아까 몇 개 소개하셨잖아요. 두세 개 나온 거 보니까 오차범위 내잖아요. 합치면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말이죠. 네. 그럼 단일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불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지점은 항상 약한 진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해서 성공한 적이 꽤 많이 있어요. 하고 DJP 연대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아니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뭐 지역 연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일화와 어떤 큰 틀에서 비슷한 성격이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했었고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단일화는 결코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과소평가할 그런 이슈는 아닌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도.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가다가 지지율이 뭔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건 뚜렷해 보이고 추세로서 몇 개 여론조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강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말이죠. 네.